그려야 돼요? 아니면은 마음대로 그려도 돼요? 정확히 그리는 게 나아. 알겠습니다. 마음대로 그려도 뭐 큰 지장은 안 나오지만 그래도 뭔가 이제 관계잖아. 어떤 삼각형과 직선의 관계니까 어느 정도는 정확히 그려야지 제대로 된 풀이가 나올 거예요. 얘를 이등분 하려면은 삼각형의 넓이를 이등분한다라는 게 무슨 의미고? 이런 식으로 발라야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저 직선이 어떻기 때문이야. 저 직선이 아무 직선이 아니라 특별히 어떤 직선이니까 각을 이등분하는 A를 지나니까. 네, A를 어. 쓰니까 A를 지나지 않는 다른 직선이었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 B로 가거나 C로 가거나 이제 다른 문제에서 나오겠지만 그때는 뭘까? A를 안 지나는 직선일 때는 생각을 좀 더 해봐야 되는데 저 알아요. 그 이거잖아요. 그 2대 1로 해서 여기 아닌가? 이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이거 무게중심 특정 이 점을 지나는 직선이 아닌 그냥 평범한 직선이야. 어떤 직선일 때 될까는 그거야. 네가 이렇게 생각한 그거야. 아 그래요? 그래서 그 무게중심이 쓰이는 거지. 아 그러면은 무게중심 구한 다음에 그 여기 변에서 2대 1로 해서 거기 구하고 그러면 되겠네요. 아니, 사실 이거는 그냥 무게중심만 구하면 끝나기도 하지. 아 어쨌든 그거 대입하면 끝이잖아. 무게중심만 대입하면 끝이잖아. 그러니까 그걸 써도 되는데 원래는 얘는 특별한 상황이니까 특별한 상황에 맞춰서 풀. 이렇게 해요. 일단 삼각형과 직선을 정확히 한번 그려보는 게 좋지. 근데 이거 두 점의 중점이랑 이 점이랑 이렇게 직선이다 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얘는 그렇게 하면 되고 계산 실수했으면 답이 안 나왔겠지. 답이 안 나오는데. 뭔가 계산 실수를 한 거고. 근데 일반적인 직선일 때도 푸는 방법도 있고. 그래서 이 정도는 사실 얼마 안 걸리니까 최대한 정확히 그려보는 게 좋지. A, B, C를 표시해보자면은 A가 0,3이고 B가 4,1이고 C가 1,4니까 대략적으로 표시하자면 이거잖아. 그럼 우리 A, B, C 삼각형 이 세 개 이어서 이 삼각형인데 이제 저 직선을 긋고 싶은데 이 직선이 좀 특별한 직선이야. 제가 왜 특별한 직선일까? 얘는 y절편이 0,3이라고 정해져 있으니까. 즉 A를 무조건 지나는 직선이니까. 그럼 A를 지나는 수많은 직선 중에서 이 삼각형을 딱 절반, 넓이를 절반할 수 있으려면 어때야 될까? BC의 중점을 지나야지만 정확히 삼각형 넓이가 2등분 되겠지. 얘는 얘가 특별히 A를 지나는 직선이라서 이렇게 된 거야. 어쨌든 뭐 그렇게 푼다면 우리 뭐 해야 돼? 우리는 PC 중점 계산해야지. PC 중점이 뭐야? 좌표가 중점이니까 더해서 2로 나눈 거 2분의 5, 2분의 5잖아. 그거 대입하면 끝나지. 저 직선이 저 점 지나는 거니까 2분의 5, 2분의 5를 대입하면 2분의 5가 2분의 5m 플러스 3이니까 5는 5m 플러스 6이니까 5m이 마이너스 1이니까 답이 나올 수 있지. 근데 얘는 특별한 직선이라서 이렇게 한 거고, 예를 들어서 문제는 거의 비슷한데 예를 들어서 어떤 삼각형이 있는데 저 직선이 A나 B나 C 이런 특별한 꼭지점을 지나는 게 아니라 저 멀리 이상한 어떤 점을 지나. X1, Y1이라는 이상한 점을 지나는 직선이야. 그 직선일 때는 삼각형 넓이를 2등분하려면 어때야 될까? 여기서 우리가 아까 봤었던 삼각형의 오심이 또 쓰일 만한 포인트가 있어. 삼각형의 오심 중에서 넓이를 2등분한다는 관련이 있을 만한 거는 무게중심이야. 결국 저 직선이 A, B, C 점을 지나는 게 아니라 다른 이상한 일반적인 어떤 점을 지나는 직선이라면 어떠면 될까? 무조건 무게중심을 지나버리면 돼. 이 직선이 저 삼각형의 무게중심을 통과한다면 무조건 넓이가 2등분 되는 거야. 그래서 얘는 사실
무게중심 구해서 무게중심이 쟤를 지난다로 풀어도 돼. 특별한 점 안 지날 때도 무게중심이니까. 근데 얘는 특별히 A 지나는 상황이니까 그냥 BC 중점을 바로 하는 거고. 근데 무게중심 해도 답은 똑같이 나오고. 다음 내용 위치관계를 하려면 이제 이 앞에 개념으로 돌아가서 이제 보고 외워야 될 내용이 나와. 저것도 또 한바탕 개념을 보고 외워야 돼. 물론 안 외워도 풀 수 있어. 대신에 그냥 풀 때 너무 오래 걸리니까 외워서 빨리 풀어야 돼. 그러려고 외우는 거야. 두 직선이 주로 평행 수직을 주로 다루니까 평행할 때와 수직할 때인데 두 종류로 표준형일 때와 일반형일 때를 각각 볼 거야. 먼저 표준형일 때. 표준형인 두 직선의 식이 y는 mx 플러스 n, 나머지 하나는 m-x, n-라고 편의상 할 거야. 문자가 여러 종류 나오면 또 피곤하니까. 우리 아까 직선의 종류가 뭐 있었어? 위치관계 종류가 세분화하면 네 종류 있었지. 한 점에서 만나고 뭐 평행하고 일치하고 수직하고인데 크게 보면은 한 점에서 만난다와 그냥 만난다와 평행한다 이거고, 크게 보자면은 만나지 않는다와 만난다랑 만나지 않는다 이거야. 만나지 않는다는 게 평행하다와 같은 말이고, 만난다가 한 점에서만 만나냐 무수히 많은 점에서 만나냐 인 거고, 한 점에서 만나는 게 그냥 평범한 한 점에서 만나냐와 수직한다 이거야. 특별히 수직하게 만난다. 크게 보자면 이렇게 우리가 분류되어 있는 셈인 거야. 그럼 먼저 가장 쉬운 게 뭘까? 가장 쉬운 게 무수히 많은 점이 가장 쉬워. 왜 쉽냐? 무수히 많은 점에서 만나려면 완전히 일치해야 돼. 쟤는 일치하다와 같은 말인 거야. 쟤는 일치한다와 같은 말이야. 그럼 일치한다면 식도 완전히 같아야 돼. 그럼 식이 완전히 같아야 되니까 m과 m-가 기울기가 완전히 같고 y절편도 무조건 같아야 되는 거지. 그러면 일치한다. 무수히 많은 점에서 만난다야. 그 다음 평행하다가 쉬워. 평행하다는 뭐야? 평행하려면은 만나지 않는 게 평행이야. 그럼 두 직선이 평행한다는 건 어떤 조건일 때 평행하겠어? 만나지 않고 저렇게 평행한다는 건 둘의 기울기가 같아야 되겠지. 기울기가 같고 에서 끝나면 안 돼. 왜냐면 기울기 같으면은 평행할 수도 있지만 일치할 수도 있기 때문이야. 그럼 기울기가 같고 뭐라고 해야 되겠어? 기울기가 같고 얘면 안 되니까 기울기가 같고 어때야 된다? 기울기가 같고 y절편은 달라야 한다까지 해야지 평행인 거야. 그 다음에 이제 두 개 남았네. 한 점에서 만난 경우인데 그냥 한 점에서 만날 때와 수직할 때가 있어. 그럼 그냥 한 점에서 만날 때 그냥 갖다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한 점에서 만날 때는 그러니까 mx 플러스 n이 n 다시 n 그냥 기울기가 다르면 돼. 아하. 직선이 기울기만 다르면 무조건 어떻게든 만나게 돼. 네. 근데 특별히 수직하게 만나게 되려면 어때야 될까? 이건 우리 중학교 때 배우진 않았을 거야. 수직하게 만나려면 어때야 될까? 둘 다 적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 y는 몇 x는 몇 이렇게 되나? 이건 아닌데 유도하는 과정은 복잡해. 이거 둘 정리해서 교점 구한 다음에 문자 한가득인데 교점 써놓고 그 교점 해놓고 뭐가 그 교점까지의 기울기 막 또 엄청 계산을 해야 돼. 피곤해. 근데 우리가 외워야 될 결과는 간단해. 결과는 뭘까? 두 기울기의 곱이야. 좀 특별해. 두 기울기의 곱이 곱으로 했었어요. 마이너스 1일 때 수직이다. 이건 열심히 써서 계산한 결과야. 근데 이거 계산 과정까지는 알 필요 없으니까 우리는 결과만 확실히 외워야 돼. 그래서 우리가 표준형일 때 이 네 가지가 딱딱 나와야 되는 거야. 문제에서 위치관계 뭐가 나오면 그러려면 무조건 어떻다. 이게 바로바로 나와야 돼. 그러니까 결국에 보고 외워야 되는 거지. 기억 났습니다. 이제 이거를 똑같은 걸 일반형에서 할 거야.
근데 이 일반형에서를 외우지 않아도 풀 수는 있어. 왜냐하면 일반형으로 나온 식을 그냥 표준형으로 내가 다시 정리해서 표준형에서의 조건으로 쓰면 돼. 근데 그만큼 시간이 걸리지. 그 시간을 절약하려고 일반형일 때의 조건도 따로 추가로 외우려는 거야. 우리가 일반형이 나왔어. 예를 들어 생긴 모양이 ax 더하기 by 더하기 c라고 생겼을 거야. 또 다른 건 a 다시 b 다시 y c 다시라고 부를 거야. 이렇게 일반형일 때. 그럼 아까처럼 그냥 한 점일 때와 얘도 수직일 때, 일치할 때, 평행할 때의 조건이 있겠지. 유도 과정은 별거 없어. 그냥 이거 표준형으로 고쳐서 열심히 쓰는 거야. 근데 우리는 결과를 기억하는 게 좋지. 근데 결과도 기억하기 조금 편해. 그럼 이제 일치한다를 우리 뭐라 그럴까? 일치한다를 뭐 A랑 A 다시 같고 B랑 B 다시 같고 C랑 C 다시 같아야만 할까? 그게 아니야. 좀 더 광범위하게 우리가 일치할 조건을 잡을 수가 있어. 사실은 유도하는 과정은 별거 없어. 이거 그냥 표준형으로 바꿔야 돼. 표준형으로 바꾸면 y는 마이너스 b분의 ax 마이너스 b분의 c라고 놓고, 그럼 얘도 y는 마이너스 b 분의 a x 빼기 b 분의 c 라고 놓고 표준형에서 이 조건을 다시 써서 다시 정리하면 돼. 유도하는 과정은 그거야. 근데 우리는 결과만 기억할 거잖아. 그럼 결과 일치할 조건은 뭘까? 단순히 그냥 개수끼리 다 같다가 아니라 얘는 개수의 b로 가야 돼. 왜냐면 얼마 곱해서 같은 식일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a-분의 a와 b-분의 b와 c-분의 c가 같으면 일치하다. 일반형에서는. 완전히 같이 똑같을 필요 없지. 예를 들어서 x 플러스 y 플러스 1은 0이라는 식이랑 2x 플러스 2y 플러스 2는 0이라는 식도 같은 식일 거잖아. 2로 곱하고 나눈 거니까. 그걸 생각했을 때는 그냥 개수가 무조건 같아야만 한다가 아닌 거지. 개수의 비율이 같아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기억해야 되고. 그럼 평행하다는 뭐겠어? 평행하다는 원래는 표준형으로 바꿔서 열심히 정리한 건데 결과를 유추해보자면 뭘까? 기울기 같고 근데 y절편이 같냐 다르냐가 일치하냐 평행하냐의 차이인 거야. 그럼 얘는 기울기 같고 y절편이 다르면 돼. 그럼 기울기에 관여하는 게 A, B, C 중에 뭐겠어? 얘네들 중에 기울기에 관여하는 거. 기울기에 관여하는 거 A, B잖아. A, B. 따라서 평행할 조건은 A와 B의 비율은 같고 그리고 Y절편에 해당하는 C의 비율은 다르다가 평행할 조건인 거야. 한 끗 차이지. 잘 기억해야 되고. 그럼 그냥 한 점에서 만날 조건은 뭐겠어? 당연히 기울기가 다르다야. 그럼 기울기에 관여되는 A랑 B랑 비율이 다르다야. 그냥 수직이다. 좀 특별하겠지. 아까 표준형에서는 기울기 곱이 마이너스 1이야. 그럼 얘도 표준형으로 바꿔서 둘 곱해서 마이너스 1이다를 열심히 정리하면 돼. 정리한 결과가 뭘까? 정리한 결과가 A 더하기 B가 0이다 인 거야. 외우기 좀 생소해 보여도 이걸 외워야지 시간 절약할 수 있어. 이걸 못 외웠으면 매번 표준형으로 바꿔서 다시 표준형 조건 걸러서 풀어야 돼. 그 오래 걸리는 것 때문에 우리가 일반형일 때도 외우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직선의 위치관계의 조건을 다 외우고 있어야 돼. 이제 풀면서도 계속 외우면서 풀어야 돼. 보고 베끼면 안 되고. 다음 페이지에서 일단 3번 개념만 얼른 보자. 그다음 4번 개념부터는 또 중요한 포인트라서 이건 다음 시간에 하는 게 나을 것 같고, 다음 페이지 3번. 너 개념 피지도 않고 그냥 멍때리고 보고만 있었어? 개념을 펴야지. 그리고 뭐하고 있어? 다음 3번 정점을 지나는 직선. 이게 무슨 말일까? 정점을 지나는 직선은 예를 들어 두 직선이 있어. L과 L 다시가 있어. 편의상 L의 식을 일반형으로 쓸 거야.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 L 다시도 일반형으로 쓸 거야. a 다시 b 다시 c 다시라고 편의상 쓸 거야. 그럼 어떤 두 직선에 교점이 생기겠지. 평행하지 않는다면, 일치하지 않는다면 그럼 두 교점이 생길 건데 얘의 교점을 지나는 제3의 새로운 직선의 식을 내가 쓰고 싶은 거야. 그 직선의 식을 쓰는 방법이 있어. 이거 직접 교점 계산할 필요 없어. 우리는 이 교점은 계산하지 않고 직선식을 바로 갈 거야.
그 직선식을 바로 가는 방법은 별거 없어. 둘 중에 하나 좋아하는 애 먼저 써. 얘를 더 좋아했으면은 얘를 먼저 써놔. 나머지는 옆에다 써놓을 거야. 그 다음에 뭐 할 거냐면 둘 중에 하나 정해. 둘 중에 곱할 애를 정해. 얘를 곱할 거면 여기다가 적당한 수 k를 곱해서 둘 더해서 0이다 라고 쓰면 이게 새로운 이 직선의 식이 돼버리는 거야. 이 직선식이 이거야. 그래서 우리는 이 직선식 쓰는 방법을 또 외워야 돼.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새로운 제3의 직선은 둘 더해서 0이다인데 둘 중에 하나는 k를 곱해서 더한 것은 0이다 라고 써야 돼. 그러면 k가 얼마냐에 따라서 직선이 무수히 많이 나올 거야. 예를 들어 지금 이 직선은 그냥 단순히 예를 들어 k가 1일 때의 직선이야. 이 직선은 k가 2일 때의 직선이야. 이 직선은 k가 마이너스 3분의 1일 때의 직선이야.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야. k가 얼마냐에 따라서 이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제3의 새로운 직선들이 다 표현될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이 폼을 기억해야 되지. 둘 중에 하나의 k 곱해서 더한 것은 0이다 라고 쓰면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새로운 제3의 직선의 식이 나온다 를 외워야 돼. 이게 원에서도 계속 쓰여. 그래서 이거 문자 자체를 외우는 거 아니었지. 구조를 볼 거야. 둘 중에 하나에다가 k 곱해서 더한 것은 0이다 라고 쓰면 된다. 기억해야 돼. 원에서도 중요한 식이고. 제발 기억을 다 해야 되는데. 그 다음 문제 유형 5번. 이제 직선의 위치관계야. 57번 풀어보고, 가장 먼저 우리가 저게 표준형인지 일반형인지 보고 맞춰서 풀어야겠지. 일단 최대한 외우려고 노력한 다음에 풀어. 정 안 되면 다시 한번 보는데, 보면서 베끼지 말고 언젠가는 외워야 할 거니까 지금 푸는데도 외우면서 풀어야 돼. 일반형을 외우고 하라 그랬어. 표준형으로 바꿔서 하지 말고. 안 외워지면 바로 외우면서 하자라고 했지 좀. 방금 얘기했잖아. 물론 정 모를 때 나중에는 시험 때 막 긴장돼서 갑자기 헷갈리면 그냥 표준형으로 바꾼다고 생각하면서 기울기 구하고 y절편 구해서 한번 하면 돼. 지금은 최대한 일반형 상태에서 외우려고 해야지. 네, 아까 얘기했잖아. 아까 내가 뭘 얘기했어? 불과 몇 분 전인데. 아니 근데 선생님 5분도 안 됐는데. 아니 어쨌든 이걸 해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아까 얘기할 때 정신을 갖고 눈만 보니까 듣질 않은 거지. 5분도 안 됐잖아. 방금 얘기한 거. 이거 까먹었으면 좀 앞에 개념도 다시 한번 보고 외우면서 다시 쓰면 되잖아. 그걸 하지 않으려고 굳이 기울기 같은 거 찾고 있잖아. 문제에서 평행 조건이야. 우리 일반형이잖아. 일반형 평행 조건 어떻게 하라고? x 개수 쓰고
그 비율이랑 y 계수 비율 쓰고 둘의 비율이 같고 이게 기울기 역할을 할 거니까 아 근데 에서 끝나면 안 되지. 그리고 근데 A 마이너스 그리고 근데 A 마이너스 4가 그리고 그러네요. 상수 쪽은 다르다가 평행 조건이라 그랬잖아. 네. x계수, y계수 비율을 갖고 상수 쪽이 다르다. 이게 평행 조건. 외우기 어려운 거 아니잖아. 외워서 해야지. 이거 언제 표준형으로 바꿔서 매번 기울기도 구하고 y절편도 계산해놓고 같다 다르다 할 거야. 바로 해야지. 시간 절약해야 되니까. 다시 또 일치할 조건은 뭐야? 그럼 일치할 조건은 만약에 문제에서 일치할 조건이라고 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 A 마이너스 4분의 x 계수와 y 계수와 상수항의 비율이 어떻다고 해야 돼? 같고 전부 다 갖다가 일치할 조건이라고. 아네 일치하는 거죠. 그 다음에 평행 수직 갈까? 한 점에서 만난다 먼저 하고 마지막 수직 갈까? 그냥 한 점. 뭐 수직일 수도 있지만 그냥 수직인 거 통틀어도 되니까 한 점에서 만날 조건. 한 점에서 만날 조건 뭐라고 해야 되겠어? 한 점에서 만나죠. 아까도 얘기했잖아. 그거 아니에요? 다 틀린다기보다는 뭐만 틀리면 돼? 기울기만 다르. 기울기만 다르니까 x랑 y 개수 비율만 다르면 한 점에서 만난다지 무조건. 그 다음에 우리 특별하게 한 점에서 만나는 수직일 조건은 뭐였어 얘는? 그거 뭐였을 때 마이너스. 일반형에서는 뭐였어? 그래서 x 개수 곱한 거랑 y 개수 곱한 것을 어떻게 하면 x 개수 곱한 거랑 y 개수 곱한 거를 마이너스. 더해서 하면 0이다가 수직의 조건이었잖아. 네. 이거 일반형 외우라고. 그래야지 시간 절약하니까. 네. 표준형으로 매번 바꿔서 하는 거 아니야. 외우고 해야 돼. 그리고 보면서 하지도 마. 보면서 해야 될 정도라면 차라리 그냥 표준형으로 바꿔서 해놓고 외울 때 그냥 따로 외우려는 연습을 해야지. 민채야, 보면서 하지 말고. 보면서 하면 너 또 까먹어. 안 외워져. 네가 매번 표준형으로 바꾸는 귀찮음을 겪어봐야지 외우겠다는 생각이 들지. 보면서 하면 절대로 안 외워져. 또 까먹을 거고. 다음 유형 6번 61번 문제. 다음 문제 얼른 해야지. 세직선이 삼각형을 이루지 않는다가 어떤 상황이 돼야 하는지를 생각해내야 되겠지. 하나가 한 변이 평행해요. 아니, 두 변이 평행하거나 셋 중에 두 개가 평행하다를 말하고 싶은 거지. 그리고 세 점이 다 한 점에서 만나거나. 그럼 그렇게 되기 위한 A를 찾아야 되겠네. 그럼 어떻게 찾을까? 그 만에 하나 셋 다 동시에 다 평행할 수도 있긴 하겠지. 그게 뭐 셋 중에 어느 두 개가 평행한다에 뭐 포함되는 개념이긴 하지만 이제 그때의 A를 어떻게 찾아낼지를 얼른 해봐야지. 사실 첫 번째, 두 번째는 미지수가 없으니까 바로 눈에 보이고, 첫 번째, 두 번째는 무조건 만나지. 기울기가 다르니까. 일단 매번 고쳐서 할 거야. 네, 뭐가요? 표준형으로 매번 일단 고쳐서 할 거야. 이게 근데 일반형은 외워야 돼. 시간 절약하려고 외우는 거야. 네. 지금 안 외워져서 외우기 싫어서 이게 더 편해 보이지만 이게 시간이 더 걸려서 불편한 거야. 결과는 외워야 돼, 우리 일반형일 때. 아니
그러니까 1번, 2번은 무조건 만나잖아. 평행할 수 없잖아. 네. 그러니까 1번, 3번이 평행할 때와 또는 2번, 3번이 평행할 때를 구하면 되잖아 일단. 아, 네. 이게 첫 번째 케이스이고 네, 네, 네. 그래서 뭔가 나왔고 A가 2분의 1인 거. 마이너스 2분의 1인 거. 아, 마이너스 2. 두 번째 케이스를 하면 되고 마이너스 1인가? 맞죠. 두 번째 케이스. 근데 저거는 한정에서 만난다는 게 어떻게 해야지? 어느 점에서 만날지 네가 찾을 수 있을 텐데. 그걸 찾을 수 있다고. 아 이거 그건 다 맞았어? 갖다 했을 때 없어져야 되나? 아니니? 아니죠. 그 점을 어느 점에서 만나는지 그 점을 찾을 수 있지 않아? 셋 중에 일단 두 개부터 만나는 거 찾을 수 있잖아. 아, 연립분식 풀어보면 되지 않을까요? 비율을 일단 셋 중에 어느 두 개가 평행하다 할 때 1번, 2번은 절대로 평행할 수가 없잖아. 기울기가 다 정해져 있고 개수 다 다르고 이러니까 비율도 다르고. 그래서 우리는 1번이랑 3번이 평행할 때 구할 거고 2번이랑 3번이 평행할 때 구할 거잖아. 그럼 1번, 3번이 평행할 때 우리가 일반형에서 바로 할 거면은 개수 1분의 A, 1을 밑에다 쓴다면 랑 2분의 1 같고 y절편에 해당하는 0분의 저거는 안 써도 되겠네. 얘만 하면 되지 결국. 1번, 3번이 평행할 때는 x개수 1분의 a랑 2분의 1이 같다만 하면 되니까 그래서 a가 2분의 1이 나오고 2번, 3번이 평행할 때는 x의 개수 1분의 a랑 y의 개수 마이너스 1분의 1이랑 상수항 파트 3분의 a 플러스 1이 있는데 상수항 파트는 달라야 되지. 기울기 쪽만 같고 이걸 만족하는 거는 a가 마이너스 1밖에 없잖아. 근데 확인은 해야 돼. a가 마이너스 1일 때 이게 얼마인지를. a가 마이너스 1이면 이게 0이 되겠네. 그러면 이게 절대로 같지 않잖아 0이랑. 따라서 얘가 답이 될 수 있는 거야. 이렇게 한번 걸러야 돼. 왜냐면 주어진 문제에서 a 같은 이 개수들이 2차식일 수가 있어. a가 여러 개 나온다면 그 중에 답이 아닌 게 이 함수도 한번 걸러져야 될 수가 있는 거야. 그치? a가 아니라 뭐 a 제곱 2차 나오면은 첫 번째 구했잖아. 이제 두 개. 답 두 개 나왔고 그 다음 해야 될 게 세 개가 한 점에서 딱 만날 때가 있잖아. 그럼 그때 해야지. 그럼 그때 어떻게 해야 돼? 우리는 이 교점을 찾아야 돼. 이 교점 찾으려면 어떤 거 하면 되겠어? 당연히 1번, 2번 교점부터 먼저 하면 되잖아. 1번이랑 2번 교점을 먼저 구하면 어떻게 돼? 두 개 그냥 빼면 되지. 두 개 빼면 3i 빼기 3이 0이잖아. 1번에서 2번 빼면. 그래서 y좌표 1이네. 대입하면 x가 마이너스 2네. 따라서 교점이 마이너스 2,1이 일단 교점인 거야. 그럼 3번 직선이 얘를 지나면 끝인 거잖아. 그 3번 직선이 이 마이너스 2,1을 지나도록 하면 되니까 대입해서 마이너스 2a 플러스 1은 0이다 만족하면 되니까 a가 2가 나오겠네. 따라서 이렇게 세 개를 찾을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잘 나눠서 계산하고 항상 우리 저거 확인해야 돼. y절편 쪽은 달라야지 평행이니까. 그 다음 유형 7번 63번 문제.
뭐라도 식을 써서 해야지. 둘 중에 먼저 식 쓸 수 있는 거 쓰고, 수직일 조건 쓰고. 아 잠깐만 절편이 나왔네요. 그러면은 알았어? 얘는 식을 잘 써야 할 텐데, 물론 식 쓸 때도 여러 방법이 있을 거야. 그 중에 우리가 몰랐던 거, 새로 배웠던 내용을 한번 계속 써보자면, L1식 쓸 때 어떻게 쓸까? 난 바로 쓸 거야. 아까 우리 직선식 쓰는 방법 중에 마지막 거 있었잖아. 알아두면 좋다. 필수는 아니지만. 뭐였어? 직선의 식 쓰는 방법 중에 마지막 거. 필수로 외울 건 아니지만 알아두면 좋다가 뭐였어? 마이너스 1 되는 거. 절편 있을 때 식 쓰는 거였잖아. 그 x절편 분의 y 4분의 x 더하기 6분의 y는 1 이렇게 식 쓰는 거. 네. 또 바로 쓸 수 있어. 이렇게 한번 해볼 거야. 이제 L2식은 어떻게 쓸까? 일반형으로 우리 자꾸 할 건데 길게 안 해놓고, 물론 1을 넘겨야 일반형이긴 하지만 4, 6도 분수 없애야 일반형이겠지만 일단 그대로 놓고, 일반형으로 생각하면 우리 일반형일 때 수직의 조건이 저거였어. 이거였지. a 플러스 b 가 0이다 였잖아. 근데 이걸 있는 그대로 내가 얘를 만약에 뭐 ax 플러스 by 더하기 c라고 놓은 다음에 내가 이걸 직접 쓸 필요가 없어. 무슨 말이냐면 ni니까 뭐 4분의 1 a랑 b니까 6분의 1 y가 0이다 해서 b가 6분의 1b가 0이다 해서 b가 얼마 뭐 해가지고 정리해서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야.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우리는 식을 어떻게 잡으면 얘가 빨리 잡혀져. 어떻게 잡힐까? x계수 곱하고 y계수 곱해서 더해서 0 나온다의 의미를 생각하면 돼. 그게 무슨 의미를 갖냐? 무슨 의미를 갖냐면 x계수 y계수 바꾸면 돼. 바꾸고 둘 중에 하나 부호를 바꾸면 돼. 그럼 무조건 AA 더하기 BB'가 0이 되는 거야. 안 들었잖아. 들었어요. 내가 뭐라 그랬는데? a 다시 b가 그런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일반형에서 바로 식 쓸 수 있어. 얘랑 수직이 되는 애를 A, B 바꾸고 개수를 바꿔놓고 부호도 둘 중에 하나만 바꿔놓으면 무조건 수직인 애가 나오게 돼. A 더하기 BB 0을 무조건 만족하게 돼. 그럼 이렇게 해놓고 얘가 어떻게 하면 되는 거야? 얘가 C를 구할 건데 C를 어떻게 구할 거야? C를 지금 L2식 구하고 있었잖아. C 구하려면 뭐 하면 돼? L2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거 4,0을 지난다 쓰면 되잖아. 그래서 4,0 대입하면 돼. 그럼 4,0 대입하니까 y 날라가고 6분의 4가 c잖아. 그럼 c가 3분의 2겠네. 그래서 식이 나오는 거야. 6분의 x 빼기 4분의 y는 6분의 4, 뭐 3분의 2 이렇게 식이 나오겠지. 이렇게도 식을 구할 수가 있어. 근데 다 모르겠어. 그러면 그냥 표준형으로 열심히 그냥 기울기 쓰고 막 하고 열심히 하면 돼. 근데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혹은 보다 더 어려운 문제를 하려면은 우리가 저런 것까지 다 알아두는 게 좋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 직선에 맞는 식 쓰는 방법 다 알면 좋고, 아까 얘기했던 거. 그 다음에 일반형에서의 위치관계 조건도 다 외우고 있어야 돼. 문제를 빨리 풀려면. 다음 유형 8번에 65번 문제.
그림을 그리고 싶으면 정확히 그릴 필요 없어. 우리는 관계를 볼 게 아니라 그냥 A, B 선분만 볼 거니까. 아, 잘못 생각했다. A, B를 그림 그리고 싶으면 A, B를 그려놓고 저거의 수직 이등분이려면 어떨까를 생각해야지. 이해하려고 그림을 간단히 그려보자면 정확히 필요 없어. 아무렇게나 그냥 맨 땅에 A, B 선 그어놓고 얘의 수직 이등분선이 된다라는 걸 생각하면 되지. 수직 이등분선 한번 그어본다면 수직이고 이등분이다. 먼저 그럼 수직과 이등분 두 가지 요소 중에 뭘 먼저 생각하는 게 좋아? 그 중에 뭐 상관은 없는데 순서는 뭐 사실 상관없어. 수직을 먼저 생각하고 싶어. 수직이다라는 걸 통해서 우리는 뭘 해야 돼? AB의 기울기부터 해야지. AB 기울기가 얼마니까? AB 직선 기울기가 얼마야? 2분의 1 마이너스 x 빼면 1에서 마이너스 3 뺐으면 같은 방향 3에서 5를 빼야 되지.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이지. 그럼 AB랑 수직이 돼야 하니까 우리가 구하려는 애는 기울기가 얼마야? 2 우리가 구할 것을 L이라고 한다면 그럼 L 기울기는 2x 2가 돼야 한다는 거지. 일단 우리 L의 기울기는 찾았어. 수직 조건으로. 그다음 이등분 조건에서 우리는 뭘 할 수 있는 거야? 이등분 조건이니까 뭐 할 수 있어? 이등분 조건이니까 뭘 쓸까? 중점 그치, A랑 B의 중점 계산하면 되지. 중점을 A랑 B의 중점이 더해서 2로 나눈 거니까 마이너스 1,4겠네. 네. 걔를 얘가 지나는 거야. 따라서 우리는 다 알아냈잖아. 기울기가 2이고 지나는 한 점 알았으니까 식 어떻게 쓰라 그랬어? 외우자고 됐지? 외우자고. y는 EX m x-x1 플러스 y1 외워서 하자고. 2x 플러스 6이 된다. 외워서 해야 돼. 우리 숫자 아니라 문자 가지고 직선식 쓸 때 많아. 그러니까 외워서 하는 거야 이거. 그 다음 유형 9번 계속 이제 비슷하지. 뭐 수직이다, 뭐 평행 수직이 많이 나오는데 67번 문제.
상황을 이해하고 계획을 세워야지. 그래야지 식이 나올 텐데. 이해는 했어? AB랑 AC 길이가 같다 라는 건 이등변 삼각형이네? 그럼 이등변 삼각형에서 우리가 뭘 쓸 수 있을까? 중2 때 또 도형을 배웠잖아? 이등변 삼각형에 대해서 이등변 삼각형에서 뭘 사용해야 될까? 정의든 성질이든 여러 가지 중에서 뭔가를 써야 되겠지? 뭘 써야 될까? 어떤 직선을 쓴 거야? U 정확히 뭘 한 거야 제가? U Y절 Y요 지난 알고는 있는 것 같은데 표현이 안 되네? 정확히 말로? 이등변 삼각형의 정의나 성질 중에 뭘 쓸까? 소야 성질. 당연히 성질이겠지? 그 정의는 뭐야? 이등변 삼각형이란? 두 변의 길이가 같은 삼각형. 정의가 그냥 그거지. 어떤 두 변의 길이가 같으면 이등변 삼각형이다. 정의. 성질은 뭐가 있어? 네가 알고 있는 성질 다. 저거 길이랑 시가 각도 같아요. 그치. 밑각의 크기가 같다 성질이 있어. 약간 또, 길이가 같아요. 또 어떤 게 있었을까? 각 세 개 다 좋아하는 180. 그 모든 삼각형에서 그냥 다 기본 삼각형이고 네. 이등변 삼각형의 성질 중에 또 뭐가 있을까? 조금만 더 있어요. 위에 꼭지점에서 아래 대변에 수선을 그으면 어떻게 된다? 수선을 그으면 직각. 직각이 되는 선을 긋는다가 수선을 긋는다지. 수선을 그으면 어떻게 된다? 그으면 2분할. 밑변이 2등분 된다. 네. 따라서 그게 뭐 말로 하자면 좀 길지만 기호로 하자면은 AM이 BC랑 수직이 되면서 저 M이라는 것은 2등분 되는 점이다. BM, CM과 같이 된다. 뭐 이런 거야. 기호로 쓰자면. 저걸 써야 될 거 아니야. 이 문제에서 성질을. 그럼 결국에 뭘 쓴다는 거야? 우리 뭘 해야 돼? 지금 이등변 삼각형이잖아. AB랑 AC 길이가 같은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A에서 BC에 수선을 그으면 뭐가 된다? 수선을 그으면 2등분 된다지. 네. 근데 문제 조건 중에 뭐가 있었어? BC의 중점이 Y축 위에 있다잖아. 네. 이거 좌표 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BC는 이 직선이잖아. 그럼 이 직선에 뭘 구하면 되는 거야? 이 직선에 위. 이 직선에 뭘 구하면 결국에 BC의 중점인 걸 알 수가 있는 거야? 이 직선에 뭘 구하면 돼? 얘의 교점. 이 직선의 무엇을 알면 돼? 잘까. Y절편 구하면 되잖아. Y절편. 이 직선 Y절편이 뭐야? 2M. 마이너스 2m이겠지? 네. 0, 마이너스 2m. 네. 그럼 우리가 뭘 쓰면 된다? 이등변 삼각형 성질
A랑 밑에 중점 이어야 될 거 아니야. A랑 밑변에 중점을 이으면 이게 결국 수직이 된다를 써야지. 얘를 M이라고 부른다면. 그럼 이제 뭐 하면 되는 거야? 저거 수직선이랑 뭘 해야 돼? 그래서 기울기가 -1. AM 기울기 봐야지. AM 기울기가 얼마야? AM 기울기가 -1. X좌표 뺀 거랑 Y좌표 뺀 거가 기울기인데 그게 뭐가 돼야 돼? 한다 이거야. 아이고, BC 기울기가 얼마니까? BC 기울기가 기울기가 M이니까 M이니까 어때야 된다야? 그거 둘이 곱했을 때 둘 곱한 게 마이너스 1이다를 풀라는 거잖아. 둘 수직이다. 그래서 이등변 삼각형의 성질을 써서 식을 쓴 거지. 그래서 저걸 계산하면 M이 아마 2개 나오다 보네. 둘 중에서 양수인 걸 답으로 쓰면 되지. 뭐 하나 나오는지 2개 나오는지는 계산해보면 하나 나오겠는데? 양수 하나가 나올 거니까 그게 답인 거지. 그렇게 계산을 했어? 예. M이 왜 2개가, 원래 2개 나오나? 예. 인수네. 아니 M이 왜 2개가 나왔을까? 이게 양수 인 2개 나오는 게 맞아? 인수분해인데 내가 쓴 식에서는 2개가 안 나올 것 같아서. 인수분해인데 양수니까 2분의 1. 아니 그러니까 어떤 식을 쓴 걸까? 저 기울기가 n분의 1이 미리 그냥 수직이어야 되니까 n분의 마이너스 1분의 1로 잡았다는 건가? 예. 잡아놓고 y절편이 저 마이너스 2m이어야 해서 이렇게 잡은 다음에 뭐 한 거야? 마이너스 2,3 마이너스 2,3 걔가 a를 지난다? 거꾸로 한 거네. 예. 뭐 어떻게 해도 그렇게 해도 틀린 답은 아니니까 풀어서 열심히 풀었어. 곱하기니까 2개 나오는 게 맞는 건가 계산이? 네. 그렇게 계산하면 되는 문제인 거네. 다음 마지막 유형 10번 볼까? 결국 정점은 얘기만 들었지 문제는 못 풀었네. 근데 또 다음 시간에 다시 얘기하면 되니까. 유형 10번에 69번 문제. 굳이 수심이라고 표현했지만 어쨌든 우리는 수심에 대한 직접적인 걸 하는 건 아니야. 수심은 성질이 없어. 문제에서 시키는 대로. 그럼 결국 수심의 용어의 뜻을 알아야지 풀 수는 있는데 아까 수심이 뭐였지? 를 생각해야지. 성질은 없었고 만드는 방법을 떠올려야겠지. 아까 수심을 어떻게 만든다 그랬지? 수심을 어떻게 만든다 그랬어? 그걸 알아야지 풀 수 있는 거잖아. 그새 까먹었어. 찍어놓은 거라도 봐 그럼. 네. 당장 기억이 안 나면 어쩔 수 없지. 찍어놓은 거라도 봐. 수심 구하는 방법. 수심. 그니까 이걸 연습해야 돼. 평소에 친구한테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외심, 내심, 무게중심, 수심, 방심. 방심까지는 안 가더라도 수심까지는. 사실 이름이 힌트였잖아. 수심이니까. 아 맞다 이거 그 저거잖아요. 그 이거 그래서 어떻게 구할 건데? 그래서 중점에서 중점 쓰는 거 아닌데? 아니에요? 수심에서 왜 중점을 쓸까? 수심 만드는 방법이 뭐라고? 이거 아니에요? 이거 뭔데? 이거 무게중심인데? 이거 무게중심인데? 봐도 뭘 못 찾으면 어떡해. 아까 다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제발 좀 집에 가서 연습을 해 혼자서. 옆에 친구한테 설명한다 치고 그래야지 외워진다니까. 이게 수심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구하는 거라고. 여기 중점이 왜 나와 수심이? 중점이 아니죠. 여기서 이제 수직을 내려요.
그러니까 말로 뭐라고 제가 수식 만드는 방법은 꼭지점에서 대변으로 그냥 말로 간단히 짧게 했었잖아. 세수선의 교점. 이런 걸 네가 자동으로 떠올려야지 문제를 풀지. 그러니까 평소에 연습을 해야 된다고. 안 할 거잖아. 아니, 답답하게 맨날 하라고 해도 안 하고 아니 하라면 하는 남자. 안 하잖아. 해야 되는데. 여기까지.